자, 오늘 명제를 하는데 명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배운 거니까 알긴 알 것 같아. 집합과 명제 둘 다 좀 정의가 비슷하다, 그렇지? 뭐 어떤 말이 들어가? 기준, 정확한 기준, 조건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명제도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조건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말하냐면은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이거 말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 그렇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뭐 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문장일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말하잖아. 뭐 수학선생님은 잘생겼다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잖아. 맞지? 네. 왜 아니야? 거짓이라서? 아니지. 거짓이라고 해도 명제인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 잘생겼다라는 말에는. 맞죠? 그래서 뭐 참이어도 명제고 거짓이어도 명제야. 그냥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된다, 그쵸? 뭐 이런 거는 수능에서 물을 일은 없을 거야. 너무 뭐 허접한 문제라서. 자, 근데 이제 명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에서 조건, 뭐 진리집합, 부정, 가정과 결론, 반례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우선 이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볼게. 이런 거 한번 볼게. x가 1 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게 명제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으면 되지. 얘가 틀렸다고 명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명제 맞아 틀려? 맞죠. 어떤 명제?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야, 그치? 그때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가정, 어느 부분이 가정이야? 뭐뭐이면 할 때 이 앞부분, 이 부분이 우리는 가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뭐뭐이다, 여기가 결론이 될 거야. 맞죠? 근데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고. 맞지? 가정에도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결론도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조건과 조건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라고 하자, 이런 거를 가정문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영어가 짧아서 모르겠네. 어쨌든 가정과 결론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말만 할 수 있으면 얘는 뭐가 돼? 명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때 가정이면 결론이다. 그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이, 이 가정은 가정 내에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하는 값이 어떤 값이야? 여기는 x 값이겠지만 1이지, 그치? 맞지? 이 값을 우리가 집합으로 묶었어. 그때 이 집합을, 이 조건에, 이 가정에 무슨 집합? 진리 집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결론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될까? 1만 되나?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결론의 진리 집합은 얘야, 가정의 진리 집합은 얘고. 근데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아니 만약에 아니라 어쨌든 이건 확실히 참이지, 그치? 참이면은 항상 가정이면 결론에다가 참이야. 그러면 항상 얘가 여기에 포함돼서 결론이 훨씬 더 큰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포함하는 집합. 편하게 생각했을 때 남자이면 사람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이게 더 큰 집합이라서 포함되거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이라고 말을 해. 그때 항상 참인 게 확실해. 참인 게 확실한 명제는 이거 화살표 하나로 안 쓰고 어떻게 쓰면 되죠? 참일 때는 2개로 쓰면 이거는 애초에 문제에서 2개짜리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참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화살표 몇 개? 1개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래서 뭐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이거 한번 해볼게. 이번엔 거짓인 거 한번 해보자. 여자이면 사람이다. 자, 이거는 여자이면 이것도 참인데? 맞지? 이것도 참이다. 거짓인 게 없나? 어떤 게 있을까? 사람이면이라고 할게. 사람이면 남자이다.
이건 거짓이잖아, 그렇지? 맞죠? 사람이면 이건 거짓이야. 왜 거짓이지? 왜 거짓이지? 왜라는 말을 우리가 할 거 아니야. 왜 거짓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지? 여자도 사람인데 사람이 다 남자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 여자라는 이 얘를 든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이 명제에 반하는 예라고 해서 뭐라고 말하죠? 발례라고 말하는 거로 발례. 이해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복잡하게 넣으면 생각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발례의 조건이 중요해. 발례의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자, 근데 우리가 이쪽 편을 줄여서 그냥 P라고 말을 하고 이쪽 편을 Q라고 말했을 때 이 집합을 라지 P, 이 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은 라지 P에 대한 진리 집합과 Q에 대한 진리 집합이 있어. 자,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죠? 거짓이지. 왜? 이게 다 안에 있었어야지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참이 되려면 이 거짓이야. 왜 거짓일까요?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이게 사람인데. 아니지. 이게 사람인데, 그치? 맞지? 아, 표현이 좀 안 맞나? 그러면 얘가 거짓인 얘를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얘를 보이세요. 그 말은 어떤 예를 들어야 돼? 1번 영역에 있는 애를 예로 들면 돼. 2번 영역에 있는 애를 예로 들어야 돼. 3번 영역을 예로 들어야 돼. 4번을 예로 들어야 돼. 2번에 자, 사람이 남자야. 이게 사람이면 남자야. 이게 거짓인 걸 보이기 위해서 뭘 했죠? 사람 중에서 남자 아닌 애들. 자, P면 Q이다가 이게 지금 거짓이잖아, 그쵸? 그럼 이게 그러면 이 P 중에서 이거 안 되는 걸 골라줘야지 되는 거잖아. 발레인 건. 그래서 어디가 1번 영역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 그래서 발레의 조건은 P이면 Q이다. 이것이 거짓이 되는 예를 보이는데 그 거짓이 될 수 있는 그 예, 발레의 조건이 있지. 어떤 애들이 발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야. 발레의 조건은 이거 중에서 얘가 안 되는 거지. 이해해요? 사람 중에서 남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 중에서 Q가 안 되는 거잖아. P는 되면서 P는 되고 그리고가 교집합이죠. Q는 돼야 안 돼요. Q가 안 되고. 맞지? 자, 그래서 P는 돼. 그리고 Q는 안 돼. 이 여집합이라는 의미가 명제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요게 발레의 조건이 돼.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이거 차집합의 성질로 교집합, 여집합이면 Q가 되니까 이 1번 영역이 되잖아. 그렇지? 다음 명제가 발레의 조건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가정은 되면서 결론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가정 빼기 결론했을 때 가정에 있는 애들이야. 그치? 이 부분이 발레의 조건이 된다. 이해했어요? 자, 이거 부정에 대한 거를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집합하고 명제가 문제가 막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집합하고 명제를 같이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다. 어떤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요만큼도 조건이고 요것도 조건이지, 그치? 근데 이게 P라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쓰죠? P가 아니다. 그거를 not P인데 이거 물결로 이렇게 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라고 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 P? 여집합.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치? 아, 여집합의 의미가 그 집합을 부정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치?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 자, A 합집합 B가 있어. 이 말 뜻이 뭐죠? 집합 A의 원조, 이거 그리고가 될까 또는이 될까? 또는. 그럼 이거 또는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A 또는 B라는 의미가 있잖아. 얘를 부정하고 싶어. 얘를 부정하면 A 합집합 B를 어떻게 하는? 전체를 여집합하면은 이거가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부정하면 문장에서 이게 한번 해봐. 어떻게 되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되죠? 그리고로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부정한 거 아니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not A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이 집합이 아니라서 좀 애매하네. 소문자로 쓸게. not A 또는은 뭘로 바뀐다고? 그리고로 바뀌고 이것도 not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사실 명제에서는 이 전체 여집합이 여집합의 의미만 잘 생각하면 부정한다는 의미다.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는. 이해해서? 됐나? 이렇게? 그래서 명제만 익혀도 어느 정도 이 앞부분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원래는 역, 이, 대우 이런 거 있는데 이를 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제대로 돼서 이는 의미가 없어서 안 쓰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명제, 어떤 주어진 명제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됐지? 이렇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네들의 역부터 한번 해볼게. 역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가정과 결론만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네. 가정과 결론. 그럼 이 역은 어떻게 되지? 이 명제를 역을 구하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뀌는 게 역이야. 그치? 근데 대우는 뭘까? 대우? 다 바꾸는 거야. 그치? 얘가 이쪽으로 오지. 근데 부정도 해야 된다. 그치? not Q.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인 거잖아. 그치? 얘와 얘가 참거짓을 같이 한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래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 증명도 있지만 간접 증명 중에서 뭐 대우법, 귀유법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대우법을 이용해서 직접 증명하기 곤란한 것들을 얘가 참인 걸 증명하세요 또는 얘가 거짓인 걸 증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직접 보여주기 힘들어. 그러면 얘네들을 대우를 구해서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주면 됐었잖아요. 그치? 그렇게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우는 중요해. 왜 참 거짓이 같이 할까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만약에 참인 상황이야. 그러면은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제집합은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근데 지금 이런 그림이어야 되지. 그치? 맞죠? 그러면은 대우도 한번 봐봐. not Q는 어딜까? not Q? not Q는 Q가 아닌 거니까 어디야? 바깥에 있는 이 노란 부분이다. 그치? 네. not Q가 가정일 때 not P는 파란색이야. 그럼 노란색 가정이 파란색 결론에 포함되는 거 맞아? 맞잖아. 그치? 원래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면 되는 거니까 남자이면 사람이다 이런 명제처럼.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참거짓을 같이 하는 거야. 얘는 문제가 그때그때다.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일 수도 있지만 얘가 참인데 얘는 거짓일 수도 있는 거 확신할 수 없잖아. 그치? 이거는 그때그때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만 명제랑 대우는 어떻다고? 항상 참거짓을 함께 한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 말을 해석하려고 그래. 우리 말대로 해석하려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치? 근데 우리 말대로 해석하려니까 되게 힘든 거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제일 편하게 생각하려면 이런 거야.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할 거야. 항상 선생님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상황을 따지면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 말만 좀 기억하자고. 그럼 다 해결이 돼. 반대로 아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 필요 조건이야.
일단 요거 두 개만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저 막 필요 조건 막 사전 찾아가지고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한국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아? 그냥 말 그대로 충분히 될 수 있잖아. 충분 조건 맞지, 그치? 근데 아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이 다 되나? 아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 국적이 필요하지. 필요 조건 이렇게 돼. 그냥 그렇게 이해하자고,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말로 힘들게 하지 말고, 그치? 아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 국적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이런 거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집합으로 포함했을 때, 아시아 사람은 얘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치?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여기에 포함되면은 얘가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인 거야, 그치? 한국인이 아시아인이기 위한. 그 반대로 아시아인은 다 한국인이 될 수 없잖아. 되려면 뭐가 필요해? 국적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아, 그러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서의 포함 관계를 알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말을.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아시아 중에 누가 한국이고 아시아인지 구분해봐. B가 아시아. P가 아시아지. 그럼 P가 크네. 그러면 Q는 작아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됐지?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편하게 실제로 문제로 풀 때 다음 조건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 아니고 이런 거 묻잖아, 그치? 그때 우리는 P가 Q이기 위한 얘가 되고 얘가 안 돼. 그럼 P가 누가 누구이기 위한인지도 중요하다.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지 이거는? 충분 조건. P 반대로 이렇게 돼.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필요 조건이죠, 그쵸? 근데 아예 애초에 PQ가 똑같아서 둘 다 되는 거야. 이거는 두 집합이 완벽히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때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따로 말을 하는 거잖아. 완벽하게 같은 집, 그치?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오면은 누가 어떻게 포함되는지 매번 헷갈릴 테니까 용어로 매번 나올 때마다 한참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 중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몇 개만 좀 적어줄게. 동치 관계라는 게 있는데, 동치가 뭘까? 동치? 치가 뭐야? 치역.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함수나 이런 걸 풀 때 답이 되는 y값 이런 것들 치역이라고 말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치라는 말은 값이 같은 거, 그런 걸 치라는 말을 쓰잖아. 근데 동치 관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값이 같아. 문제 형태는 다른데 값이 같은 거야. 예를 들어 AB가 실수야. 이 조건이 있을 때, A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지? A, B 둘 다 뭐여야 되지? 둘 다 0이어야 되죠, 그쵸?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이 0이야. 둘 다 실수일 때. 그럼 이것도 뭐야?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게 동치관계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이 0이야. 그럼 얘와 얘는 동치관계니까 같은 문제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맞죠? 네. 이해했어 이거? A 더하기 BI는 0이야. 그럼 이 전체 복소수에서 AB가 실수면은 이 실수부도 0이고 이 허수부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여기에 써졌어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치? 똑같은 동치 관계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AB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는 루트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아는 실수잖아, 그치? 뭐 파이 이런 애들 제외한. 뭐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면 되지. 사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인데 그 힘들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루트 2가 있어. 얘가 0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
이게 유리수면 얘가 루트가 나오고 얘가 루트 2인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여서 0이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AB가 유리수면 루트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럼 AB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도 동치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들끼리 서로 이렇게 양쪽에 있어.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 된다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예.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정리가 되나? 지금? 네. 만약에 P가 Q이기 위한 가정이 결론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 포함 관계를 따졌을 때 누가 큰 거야? 필요 조건이면? 결론. 누가 누구이기 그걸로 말하라고 문장으로. 누가 누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은 앞에가 누구인 거야? 포함되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아시아야? 한국 사람. 우리나라. 필요 조건이. 아 필요요? 필요는 아시아. 아시아인이 한국인이기 위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렇게 해서 포함 관계를 쉽게 생각하라고. 알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남았는데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아, 너무 기나? 잠깐 쉴까? 그럼 직접 증명만 설명할까? 직접 증명만 설명하고 잠깐 쉴까? 그러면? 네. n이 3의 배수일 때라고 할까? 삼의 배수가 아닐 때라고 할까? 3의 배수일 때라고 할까? 삼의 배수가 아닐 때라고 할까? 그게 더 많으니까.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는 시간을 줄게. 자, 어떤 숫자가 3의 배수냐면 정수 중에서 따지겠지, 그치? 마이너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1, 2, 3, 4, 5, 6, 7, 8 이런 값이 n이라고 쳐봐. 근데 3의 배수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우리가 모든 숫자를 3을 기준으로 따질 거야. 3의 배수는 어떤 꼴일까? 3, 6, 9, 12, 15 이렇게 가는 숫자는 어떻게 이 부류를 식으로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k 꼴이야. k는 이거의 정수가 되겠지. k에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예. 이해했어? 그러면 3의 배수 기준 3을 기준으로 따진다라는 거는 3, 6, 9 이렇게 가는데 근데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애들 또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남아? 1이 남기도 하고 나머지가 2가 되기도 하지 않아? 네. 1, 4, 7 얘보다 1씩 큰 숫자들 10, 13 반대로 얘보다 얼마씩 작은 숫자들? 2 작은 숫자라고 해도 되지, 그치? 네. 이해했어? 네. 얘네들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가 있어? 얘보다 1씩 작은 애들 2, 5, 8, 11, 14 이런 식으로 가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류들은 똑같이 K라고 잡고 풀 거면 1부터 대입할 것 같으면은 3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이때 K는 0부터 대입해야 되죠. 0 집어넣어서 1부터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이 K를 공통적으로 1부터 대입하게끔 풀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 1이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이 부류들일 거라고, 그쵸? 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런 값들보다 얼마씩 작은 애들이죠? 아니 2, 5 이런 애들은 3보다 1 작고 6보다 1 작고 1씩 작은 애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3K-1 꼴이야. 마찬가지 조건은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것들은 직접 모든 숫자를 다 따져보자라는 거 아니야, 그치? 3의 배수가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경우는 1번 n이 3의 배수는 아니니까 이런 부류 아니면 이런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3K-2 꼴일 때
이때 한번 따져보죠. n 값이 이거일 때 제곱해서 3의 배수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이거이면 n 제곱은 뭐가 되냐면 얘를 제곱하니까 물론 이거 이제 뭐 의미는 없겠지만 써주자. 그러면 얘가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요만큼은 3으로 나누어지지 않아? 3k 제곱 마이너스 4k. 얘도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데 얘를 3 플러스 1이라고 묶어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3으로 다 묶어버리죠. 그 다음에 1이 남아. 그러면 이런 부류들은 제곱하면은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배수제. 3 곱하기 얼마니까? 3의 배수 플러스 1이니까 1이 남는 애들이 되잖아. 네. 맞지?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닌 거 일단 이 부류에 대한 건 증명했잖아, 직접. 직접 증명이니까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이런 부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증명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n이 3k-1 고릴 때 물론 k는 마찬가지로 이거인 정수부터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n제곱은 얘를 제곱할게. 이 과정을 안 쓸게. 바로 제곱해서 풀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서 3k 제곱 마이너스 2k. 얘는 뭐 더 이상 안 묶어지네. 얘도 나머지가 1이 되네. 네.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닌 n 값들은 전부 다 제곱해도 3의 배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네. 이렇게 해서 이 명제가 3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복잡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런 직접 증명이 어떨 때 나오냐면은 네모칸 이렇게 집어넣기.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잖아, 그치? 그때 알아야 돼.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4의 배수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죠? 이게 4K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 2, 3, 4까지 나오잖아.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나와? 4K, 4K-3, 4K-2, 4K-1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다 따져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만 잠깐만 좀 정리를 하자고 한 5분만 좀 쉬었다가 비료법만 잠깐 이야기할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